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 댓글창에 삼겹살 데인 거 까먹고 소고기 드셨다고. 부럽습니다, 여러분. 부럽습니다. 소고기를 드셨다니. 이미 저녁은 다 드셨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아까 보다가 이제 저한테 주걱턱이라고 말씀하셔서 주걱턱이 어디에 좋다는데, 주걱턱이 여러분 돈을 이렇게 주걱으로 쓸어 모은다고 해서 좋다고 합니다. 주걱턱 나쁜 거 아니에요. 자, 저 주걱턱 맞습니다. 자, 오늘도 2부 중국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분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김경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은 중국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돼지파입니까, 소파입니까? 전 둘 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왠지 돼지파일 것 같아요. 돼지는 계속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소고기가 좀 질리고. 소가 질려요? 네네. 근데 중국은 원래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당연히 좋아하고, 네. 소고기는 그 중국 소고기가 좀 덜 맛있어서 그런 건지. 중국은 소고기가 덜 맛있어요? 물소라서 그런지 뭐 중국 내에서는 소고기를 조금 그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질리지 않는 경향이 있고. 네. 그래서 예전에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소고기 베이스 햄버거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 KFC가 더 잘 됐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요리가 그래서 아무래도 소고기 요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소는 우리나라 소가 맛있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비싸서 그렇지. 네. 주호턱, 주걱턱. 자꾸 주걱턱 말씀하시네. 주걱턱 주호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해볼까 싶었는데 때마침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양회가 개최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양회 기간 중에는 뉴스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회는 기본적으로 조금 그 첫날 네. 총리 업무 보고 같은 내용들이 네. 좀 핵심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장차관급들 정부 요직들이 각자 발언들 좀 하고 네. 주요 부처별 공식 기자회견이 하루에 한두 번씩 있는데 네.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은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럼 양회 내용들은 주로 끝나고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중간 있는 기자회견마다 저희가 좀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양회 하면서 저희가 전인대다 뭐 이런 거 기대감이 높으신데 네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전인대가 개막을 하는데 사실 일요일 날 저희 같은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가 첫날 총리 업무 보고를 해석해 드리면 반절 정도 거의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회기가 7일에서 한 8일 정도 진행되는데 7, 8일 동안 매일매일 이제 나오는 부처별 얘기들을 좀 보긴 하지만 네. 첫날 어느 정도는 올해 연간 목표나 이제 바뀐 총리가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바뀌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는 거라서 장세는 만약에 좋은 얘기가 있다면 네. 다음 주에 일단 1차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총리 업무 보고에서 대략 두각은 다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윤곽은.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일단 2월에 네. 중국 홍콩이 딱 그 풍선 사건 이후에 약간 부진했잖아요. 네. 3월 전망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그 2주마다 이제 방송 계속 나오고 네네. 또 앵커님 오시기 전부터 했는데 조금 작가님이랑 제가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일단은 제가 자료를 네. 계속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어. 꼭 제가 나올 때마다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자료들을 네. 좀 업데이트를 좀 드릴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건 저는 기관을 평소에 이제 또 세미나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실 때 이렇게 나와서 또 많은 개인들이 또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특히 2월처럼 제가 중국 본토보다는 특히 홍콩 투자를 제 얘기를 듣고 만약에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그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관 만나서는 대부분 주식을 항상 하시면서 기관 입장에서는 약간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던 계속 비중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얘기를 할 때 기관한테 얘기하는 방식으로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2주마다 얘기를 드리면 제가 기존에 나왔던 방식으로 이제 계속 의견을 좀 보셨던 분 입장에서는 조율이 되지만 예를 들어 2월달 장세 제가 강세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한 달 전에 봤던 분들이 사실은 만약 그때 봐서 저의 의견을 좀 믿으시고 들어오셨을 때 물론 결정 본인들이 하시는 거지만 제 의견이 워낙 강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그 한 달만 놓고 보면 상당히 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물론 해명이나 핑계 이런 차원도 있지만 업데이트를 저는 매일 드리거든요. 그리고 네. 의견이 3에서 6개월짜리긴 하지만 네. 워낙 2월 달에
그 홍콩이 거의 제가 의견을 드린 그 방송 이후로 한 달 동안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홍콩이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계속 유지보수를 드려야 되고 의견을 좀 드려야지만 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자료를 꼭 공유하겠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제가 그 홍보 차원은 아니고 중국 관련 정보를 혹시 보시는 쪽에서 텔레그램을 접근하신다면 제 채널이 꽤 많이 그래도 오래 한 편이라서 네. 채널을 통해서도 제 홍콩이나 본토에 대한 의견을 좀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니까 꼭 그 김경환 뭐 텔레그램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도 네네. 많이 나오는데 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도 그쪽에서 공유해 네.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아, 2월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투자를 조용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투자해놓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시고 네네. 제가 거기다 일일이 답글은 달아드리긴 하지만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참고를 해서 저는 꼭 약간 뭐 제가 뭐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의견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네. 또 보유하신 관점에서 조금 그래도 걱정을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텔레그램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도 방송하고 갈 때 꼭 말씀을 드릴 건데 네. 확실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ETF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시는 데 있어서 꼭 본토 증시가 이번 달은 좋다 혹은 홍콩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를 정확히 좀 짚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앵커님과 계속 2주마다 하게 되면 네. 가기 전에라도 꼭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리고 가는 게 좀 책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그냥 뭐 네이버가 됐건 네, 아니면 네. 다음이 됐건 네. 아니면 뭐 저기 뭐 구글이 됐건 네. 김경환 텔레그램 치면은 검색이 네.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텔레그램 채널에 직접 영어로 하나 차이나 이렇게 치셔도 네, 저희가 하나증권이니까 아, 네네. 하나 차이나 이렇게 치시면 가입자가 많긴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꼭 참고하시면 그래도 뭐 시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의 해석이나 제가 보유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의견이 크게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겸사겸사 좀 드리고 싶었고요. 와. 3월 장세는 기본적으로 2월 달에 지금 굉장히 안 좋았던 시장이 홍콩이기 때문에 네. 거의 한 달 동안 그 추세가 거의 하락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뭐 항생 테크 지수라든지 또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나 항생 지수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짧게 드리고 3월 의견만 드리면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저희 장표를 조금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장표 두 가지 좀 확대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지난 한 달 동안 최고화되는 뭐 미국의 역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 사실은 경기가 이제 리오프닝을 해서 실제로 살아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중국을 좋게 보는 이유는 올해 1분기에 리오프닝을 한다는 부분 외에도 부동산도 회복이 되고 중장기 대출 같은 선행 지표들도 개선이 될 거고 올해 이제 중국이 확장을 유지한다는 게 중요했었는데 사실 미국 금리가 워낙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3.2%에서 4%까지 가다 보니까 사실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을 오롯이 이제 받아들이는 게 본토의 성장주라든지 당연히 항생지수 같은 홍콩 쪽이 제일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0bp 정도 상승할 때 항생지수 한 1%씩 빠지는 거예요. 네. 사실상. 아.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홍콩의 급락은 내부적인 중국 스토리나 내수 시장에 문제는 없었고 기본적으로 회복은 하고 있었는데 홍콩 쪽에 미국 쪽의 이슈가 워낙 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수급적으로나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2월 달에 홍콩을 혹시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 올해 어떤 이제 정책들을 쓰느냐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표 새로 띄운 거에서 이제 6페이지의 왼쪽 그림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뭐 무역 전쟁 때처럼 미국이 지금 뭐 거의 뭐 소위 말해 조금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제재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풍선 이슈도 있었고 굉장히 G2가 저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중국 견제가 광범위하게 들어가는데 올해 중국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사실상 무역 전쟁이 있었던 2018년처럼 정말 뭔가 중국이 더블딥으로 가고 경기 추세가 꺾이고 중국 내부적으로 뭔가 긴축을 하는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올해 중국 인민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 연준 대차대조표, 미국 금리, 미국 CPI는 정말 많이 뜯어보시지만 실제 우리나라 경기 포함해서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매출을 올리는 중국의 내부적인 정책을 보는 인민은행의 대차대조표 이런 건 잘 안 보시는데요. 사실 어디서 보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을 소개를 드리는 거고 네네.
그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인민은행이 작년에 자산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가져간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저 박스친 2018년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어쨌건 무역 전쟁이 있었던 2018년에 추세가 꺾인 이유는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공격한 것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중국이 그림자 금융하고 금융 긴축을 했었다. 그래서 올해 상황은 트리플 완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완화도 저렇게 인민은행이 하고 있고, 재정하고 부동산도 완화한다. 즉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올해는 최소 3분기까지는 확장을 한다라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나오셔서 그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시장이 왜 안 좋았는지를 아냐고 물어보시면서 당연히 분쟁이 있으니까 뭐 관세 매기고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중국 인민은행이 긴축을 좀 강력하게 했던 거네요. 네, 금융 긴축이나 은행 긴축을 엄청 했고 그때 당시 인프라 투자라는 지방 정부를 뭐 거의 가만히 냅두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단순히 제로 코로나가 끝나서 뭐 이제 시세가 11월부터 1월까지만 뽑았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경기 생각보다 안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든지 네네.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런 회복을 좀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작을 했고 기본적으로 정책도 상당히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사이클이 긴축적이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재정이나 인민은행 행보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확장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국이 수출 가지고 올라가니까 저희가 투자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 4, 5월 달에 중국의 회복과 함께 그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생이나 홍콩 쪽은 미국 금리 취약하게 돌아가서 거의 4%대 금리를 반영한 상황에서 10% 이상 빠졌지만 회복은 아쉽게도 조금 이제 시간이 과거보다 이제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2분기까지 놓고 볼 때는 신규로는 매집을 계속 하시고 저희가 계속 좋게 본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트리플 완화가 뭐라고 하셨죠? 세 가지? 통화, 재정 그리고 부동산. 통화, 재정, 부동산 트리플 완화. 네. 이건 최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 치면 네. 좀 엄청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금리 올려놓고 사실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네. 그게 끝나야 이제 확장할 수 있는데 중국은 작년에 이미 지하실까지 가는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핑계로 얘기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3월 달에 인내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3월 달 장세도 좋게 보는 이유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표들이 개선이 시작됐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보여드린 이 왼쪽 그림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겨우 이제 홍콩이나 본토 증시가 좀 반등했던 이유가 아까 이제 미국은 ISM 얘기하셨지만 중국은 PMI 지수가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근데 예상했던 거고 저희가 중국 관련 자산군들의 가격이 2월 달에 주춤을 했던 이유는 리오프닝에 대한 선반영을 한 다음에 저런 지표들을 이제 기다렸던 거죠.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PMI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전인대가 끝날 때쯤 나오는 중국의 1, 2월 지표가 이제 3월에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잘 나왔을 거고 기본적으로 시장은 생각보다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PMI 반등에 대해서 2월 달 거를 상당히 좀 좋게 해석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2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보고 있고 물론 이제 1월에서 2월 넘어올 때가 제일 탄력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지표들도 지금 회복을 시작을 했고 재고 사이클도 이제 후반 막판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걸 수입하는 시기도 한 3, 4월 정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자산들은 저기 보시는 대로 PMI 지수랑 제가 그려놨는데 PMI 지수가 일단 깨지지 않는다는 부분, 그러니까 2월에 반등한 걸 반영을 했고 그 지표가 자산 가격들, 뭐 위안화, 항생지수, 또 호주 달러, 구리 이런 것들이 저희 의견이 바뀌지 않은 거는 바닥에서 돌 때는 저렇게 기대감으로 먼저 도는데 이제 추세가 만약 정말 꺾여서 2월처럼 이제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렇게 추세 꺾이는 거 아니냐, 여기 또 중국 더블딕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으시게 되면 사실은 지표가 먼저 깨지는 징후를 보여주고 자산 가격이 1, 2개월 후행해서 이제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항생지수 포함한 되돌림은 좀 대차게 되돌렸지만 좀 급등 이후에 조금 그 어떤 쉬어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우와, 겁니다. 실제로 저래요? 네. 사실 우리는 항상 그 투자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게 지표와 괴리가 있죠. 시장의 네. 그 시간차를 네. 우리가 그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 왔다는 거네요.
최근 한 5년, 6년 놓고 보면 지표가 일단은 완전히 꺾이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보여준 다음에 자산 가격이 움직인 게 결국에는 시장이 그 정책에 대한 해석이나 네.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시차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같이 또 특히 리오프닝이 11월 달에 한다고만 해서 이제 거의 시장이 한 좀 2달 달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의 시차들이 2월에 좀 정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4월을 조금 2달 정도 놓고 보면 중국 지표들 개선될 게 굉장히 많고 입증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낙관하시면서 중국 시장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고 해서 보고서를 냈었어요. 그거 보면은 지금 일단 소비재 쪽에서 먼저 이창용 총재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소비재에서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은 약간 뒤처질 수 있다. 약간 뒤에 이제 회복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회복이 소비재 중심으로 먼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2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먼저 사람들 이동하는 서비스업이나 컨택형 이제 사람들 대면 관련된 것들이 먼저 네.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서비스 회복이 제일 강하고 빠르고 네. 두 번째가 투자 관련 착공 그러니까 뭐 인프라가 됐건 건설 착공이 두 번째인 것 같고 아마 국내 총재께서 얘기하신 중국 쪽이 결국에 사들이는 국면까지 가는 거는 네. 우리의 지금 중국의 손님은 네. 사실 인민들이 아니라 네. 공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공장 수요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즉 제조업이잖아요. 중국 제조업이 가장 후행하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2월만 놓고 보면 서비스가 제일 좋고 두 번째가 투자 관련 착공이 좋고 세 번째가 아쉽게도 이제 제조업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작년부터도 끔찍하게 재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재고 조정을 1분기에 하는 중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혹자는 국내에서도 중국 저거 리오프닝 해도 지네들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관광하고 돌아다니는 것까지는 수혜인데 거기는 우리가 관련이 없고 네. 걔네들이 그러면 소비재까지 연결이 되려면 사실 앞단의 고용이나 여러 가지가 좀 증명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소비도 소비지만 공장이 돌아가는데 아직은 좀 시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네. 최근에 중국이 회복하면서 서비스업의 그 고용 상태가 되게 흥미롭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먼저 드리고 그럴까요? 시간이 되면 제가 전인대 얘기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그럼 바로 한번 볼까요? 네, 11페이지 잠깐 보시면 네. 그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인구 이동 관련된 지하철이나 도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추세 위에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여행이나 영화, 외식, 택배, 항공 이런 것들이 수요 회복이 엄청 빠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급이 수요 회복을 못 따라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저 항공표 같은 것들 보여드리면 중국이 지금 해외든 국내든 증편을 하면서 항공편을 늘리고는 있는데 워낙 나가겠다는 수요라든지 여행하겠다는 수요가 빠르다 보니까 증편 속도가 못 쫓아오고 있는 그런 저 상황입니다. 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저게 항공편 운항률인데 네. 실제 지금 플라이트 그 편수 대비해서 실제 지금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90%까지 거의 올라온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국내 여행이나 항공편 운행하는 데 있어서 팬데믹 때 줄였던 이제 증편 부분들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늘리고는 있는데 워낙 돌아다니겠다는 수요가 강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해외 여행이 됐건 국내 여행이 됐건. 근데 이 모든 현상은 중국 내 도로나 지하철이나 외식이나 여행 이런 쪽에 다 확인이 됩니다. 즉 지금 돌아다니는 거는 거의 지난 2년 동안 보복 그 어떤 억압된 부분들을 분출을 하는 쪽이 일단 서비스업인 거죠. 근데 문제는 네. 서비스업 쪽이 공급이 못 따라옵니다. 즉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많은 호텔들이 망했을 거고 많은 유통이나 그 대면 서비스업들이 망해서 실제로 그들이 이제 수요가 들어와서 찾기 시작을 해도 공급이 못 쫓아오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장소도 나도- 없고 네. 사람도 없죠. 사람도 없고. 고용 인원이 없는 거죠. 네. 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국의 재밌는 고용 얘기인데 중국은 지금 전체 고용에서 한 70% 정도를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70%. 원래 그래요?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이 50% 차지하다가 30%까지 줄어들었고 네. 서비스업이 70%를 차지하게 됐던 아. 거죠. 근데 이 70%는 좀 블루 컬러인 분들도 꽤 많고 우리로 치면 농민공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농촌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대도시에 와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는 네. 케이스들인데 최근에 이분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대도시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출타 농민공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농촌에서 나와서 대도시에서 일하는 비율이나 그 고용자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최근 3년 동안 이분들이 대도시에서 다 잘리고 실업하면서 귀향을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이 생각보다 기저층이나 건설업, 일용직, 프리랜서, 또 요식업, 배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하시다가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실제 그들이 일하는 반경이 줄어들면서 대도시에서 이제 갑자기 몰려오는 사람들을 대응하기 위해 사람을 뽑기 시작을 하는데 뽑히지 않고 있고 원하는 쪽 대비 수급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대도시 지역으로 나오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뭐냐면 중국의 각 지역별로 한자가 좀 있긴 한데 각 지역별로 출타하는 농민공들의 비율이 그러니까 반경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대도시로 사람이 안 모이는 상황인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금이 오르고 서비스업 물가가 빠르게 오를 거란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서비스업 회복이 가격 상승을 통해서 회복세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굉장히 어디 중국 뉴스 보시면 작년에 제로 코로나 오래 하다 보니까 중국 젊은 분들 실업률 높다. 난리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실업률이 젊은 분들 일부 높았을 텐데 지금 블루컬러 쪽이나 서비스업 쪽에서 어떻게 보면 구인난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 올해 내내 매칭이 안 되는 문제들이 결국에 고용의 임금이나 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은 뭐냐면 긴축할 거예요. 물가 오르니까 미국처럼 뭐 앞으로 이제 물가 오를 걱정하셔야 되는 데가 아니고요. 지금은 정상화로 보셔야 되고 서비스업의 물가가 상승하면 전체 고용의 70% 중에서 중하위 임금권, 약간 소득이 높은 분들은 아니고 블루컬러 쪽이나 이런 쪽이 이제 주머니가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네. 갑자기 이제 고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들이 소비하는 소비재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2분기에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나와서 1분기에 중국의 뭐 샤오미 같은 스마트폰 업체들이나 국내 스마트폰이나 화장품, 의류, 가전, 생활용품 같은 소비재들 중에서 좀 중저가 네. 이런 쪽이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이제 2분기에 회복할 수 있다.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실제 지금 중국의 그 서비스 물가가 1월 달에 저렇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비스업 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중국 쪽에 이제 그 어떤 그 하반기까지 놓고 보면 조금 이제 물가 상승이 되긴 하겠지만 상반기에는 이제 서비스 쪽의 그런 그 물가와 임금 상승이 결국에는 관련된 소비재 지출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죠. 사실 저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럼 무엇에 돈을 많이 쓸 것이냐. 요즘에 보니까 화장품도 중국 현지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의류도 현지 의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럼 용어가 있다면서요? 그 현지 거를 좋아하는 고차오 같은 얘기. 고차오. 네. 그런 국뽕 같은 그런 거죠. 애국 소비. 우리나라의 국뽕이 이제 애국 중국어로 소비. 네. 고차오. 네네네. 그럼 투자를 할 때 실제로 이게 중국 현지에 있는 그런 의류 기업 뭐 이런 곳들이 좀 유망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해외 투자 하신다고 그러면 네네. 미국에 노출되는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네네. 그건 글로벌 브랜드들이고 기본적으로 중국 로컬 브랜드 중에서 의류라든지 말씀드린 스마트폰 관련된 샤오미나 화장품 관련된 뭐 상해 가와나 이런 브랜드들이 당연히 좋고 그리고 개별 투자까지 그렇게 좀 믿기 어렵고 조금 어려우시다면 그냥 차이나 컨슈머 관련된 펀드 많죠.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죠. 네. 어차피 이제 국내가 화장품까지 수혜 보려면 이게 막 너무 애간장이 타니까 네네. 언제 쟤네들이 와서 소비까지 할 거냐가 네. 항상 관심사인데 그걸 보기 그러면 직접 투자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도 사실 두 종류의 제 개인적인 퇴직연금 펀드나 이런 걸 투자를 하는데 네네. 한쪽에서는 컨슈머 펀드는 계속 제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뭐 과창판 같은 약간의 이제 특수성 있는 반도체 있는 네. 기업들 이런 걸 좀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금에 들어가는데 컨슈머는 올해 연간으로 보면 최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미국 기업 중에서 그게 나이키가 됐건 스타벅스가 됐건 혹은 중국 내 그런 이런 고차오 애국주의의 그런 소비가 됐건 간에 컨슈머가 생각보다 올해 지근하게 계속 하반기까지 좀 좋을 수 있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로이터 기사 보다가 토리버치 입구에 그 사진을 했는데 중국인들이 뭐 이렇게
줄 서서 잔뜩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지금 2년, 3년 네.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빌드업은 아마 중저가 소비재부터 시작을 할 거고. 중저가 소비재부터. 네네. 뭐 해외 럭셔리 소비나 또 얘네들이 해외에서 조금 더 고가 소비나 이런 내구재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은 이제 계속 나중에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올해 이제 1분기를 바닥으로 보는데 네네. 이제 역자산 효과들이 이제 완화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저축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돼 있긴 한데 그 초과 저축들이 네. 나오려면 리오프닝 외에도 뭔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1분기에 지금 바닥 확인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초과 저축도 일부 이제 나올 수 있는 쪽이 뭐 좀 비싼 제품들, 네네. 내구재나. 근데 지금 저희가 2분기 주장하는 거는 조금 중저가 관련된 거, 뭐 약간 경기 소비하고 필수 소비 사이에 있는 것들, 네네. 혹은 교체를 미뤘던 스마트폰이나 화장품, 의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 종목 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게 한 번 살 때 또 10주 모아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유 잘 안 되네. 좀 묶어서 컨슈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컨슈머 그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물론 것도 거기에 이제 마오타이도 있고 제약도 있고 네네.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상거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좀 묶어서 보시는 거는 어. 조금 이제 리스크를 완충하면서 어. 또 상대적으로 올해 중국의 이런 리오프닝 수혜가 다양한 영역에 있겠지만 네. 사실 큰 틀에서 연간으로 보면 소비재 쪽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아. 예, 그래서 서비스 고용하고 임금 상승 이런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꼭 계속 나와 주셔야 돼요. 아 물론 저는 그래서 제가 꼭 계속 나와 주셔야 모두에, 돼요.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상반기 정도까지 이제 김경환 연구위원하고 이렇게 막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 지금 기다리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단계까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업데이트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경환 연구위원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2주 네. 네네 혹시 뭐 아, 예, 그 오늘 그러니까 네. 3월달 자료에 저희 결론이 3월은 역시 본토 증시보다는 네. 그래도 홍콩 증시가 좀 더 2월에 부진을 좀 씻고 회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본토 증시보다 홍콩 증시 3월에 더 추천한다는 얘기를 자료에 좀 실었기 때문에 네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김경환 연구위원의 그 의견을 좀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시면 텔레그램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하나차이나 그리고 인터넷에 김경환 텔레그램을 검색하셔도 여러분들 다 초대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자료도 또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료도 공유해 주신다고 네, 하니까 네. 많은 네.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경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